야구를 바라보는 입장으로서 어떤 야구가 실내 스포츠가 되는 순간 저는 야구는 야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일당이 1,5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비 맞고 있다가 다음날 그냥 자다가 감기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너무 더우면은 야구장에 가기 싫어요. 태토식 야구, 애견식 야구 이러거든요. 비가 더 많이 오면 하나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LG의 이런 징글징글한 타자를 어떻게 잘 삼진 떠놓고 이렇게 힘으로 찍어 누를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하나에게도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촉촉한 비를 맞으며 그 회복을 해서 LG를 이기지 않을까. 이변이 일어나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도 일단 우승팀은 LG로 뽑고 있고요. 구장마다 조금 뭐라고 해야죠? 이 생긴 모양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삼성의 홈구장인 라팍이라고 부르는 라이온즈 파크에서 한 홈런이 리그 평균보다 한 40% 정도는 많이 나와요. 홈에서 친 경기에 홈런의 개수도 생각을 하지만 원정팀에서 얼마나 쳤는지, 그리고 원정팀이 여기 말고 여기 와서도 얼마나 쳤을 때도 그만큼 칠 수 있는지를 다 계산을 해봐도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 뭐 구장 모양에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제 기억이 맞던 롯데 자이언츠에서 이 펜스를 가지고 높이고 낮추고 그런 작업을 몇 번 했어요. 우리 팀에 지금 고포들이 많으면은 조금만 더 치면은 홈런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펜스를 낮출 수도 있겠죠. 롯데에서 그때 아마 펜스 높이고 낮추고 해가지고 별로 재미는 못 봤던 걸로. 구장 효과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구장 효과가 제일 큰 거는 저희 잠실구장이죠. 펜스까지 거리가 머니까 잠실에서 경기 열리는 게 변수가 돼갖고 이때는 뭐 극적으로 홈런 치고 이런 게 좀 적어지니까. 그래서 LG가 박혜민을 중견수로 영입을 하는 거예요. 중견 수비 수비 범위가 엄청 넓거든요. 빠르고 공을 소리만 듣고도 공이 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팀에는 김호령 선수가 있습니다. 기아를 언제부터가 혹시 김봉현 선수라고 그러니까 그 예전 프로야구 원년 홈런 왕이에요. 저희 때는 그 혜택 과자 안 먹었거든요, 부산에서. 롯데 가자 안 먹었습니다. 지역 감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구장 감정처럼 향토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네네네네. 네, 연고지 팀을 응원한다는 마음에 나름 과제업계 라이벌이라서 부산에서는 일단 혜택 과자는 금기시. 저희도 롯데 아이스크림은 은 3인데 사실은 우승 가능성보다는 2, 3년 뒤에 이제 그 청라에 새로 돔 경기장을 갖고 있는데 지금보다는 그때 우승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갖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이런 거 같은데요. 비가 오더라도 게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사실 잠실구장도 지금 돔으로 바꾸는 것도 그렇고, 저기 기후 강조하신 분한테는 좀 죄송한데 돔 구장이 다 되면 이제 별 의미가 없죠. 이제 그다음에 추워갖고 뭐 손난로라든가 이게 목폴라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야구가 장기적으로 더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은 돔구장이 좀 많아갖고 날씨라든가 뭐 비라든가 이런 기온에 구애받지 않고 진정한 실력을 좀 겨룰 수 있는 게 그런 스포츠가 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네네. 홈구장에서 하는 야구는 야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야구는 기본적으로 야외 스포츠예요. 기본적으로 햇볕이 있고 바람이 부는 곳에서 하는 게 야구입니다. 우리가 외야수의 실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은 바람의 방향을 보고 낙구 지점을 포착하는 거예요. 야구는 또 그 정규 시즌 장기전이잖아요. 그때 말하자면 선발 투수의 어떤 스태미너 그리고 투수 운용 전략 같은 것들이 다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구가 실내로 들어가는 순간 그 야구를 이루는 주요 변수인 기후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가 실내 스포츠가 되는 순간 저는 야구는 야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매력이 떨어진다는. 야구는 기본적으로 날씨라는 변수가 들어와 있는 경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 중에 날씨랑 함께 조응하면서 상호작용을 이루는 스포츠가 거의 없습니다. 축구 정도 있는데 축구는 뭐 수중전 하는데 야구는 홈런이 될 게 파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야수가 진짜 치명적인 실책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낮에 경기를 할 때는 햇볕 때문에 또 못 잡기도 합니다. 이게 다 야구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동구장에서 하면 그런 게 사라지는 거죠. 요거를 표현을 하면은 네네네. 태토식 야구,
애견식 야구 이러거든요. 거의 상남자식 야구 뭐 이런 방법인데 네, 그렇죠. 낭만이 있는 이런 테토식 야구 가까운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네네네. 왜 동구장을 만드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비싼 선수가 너무 비싸거든요. 선수가 연봉이 뭐 20억, 25억, 뭐 30억이 넘는 선수들도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선수의 일당을 따지면 연봉이 30억이면 한 달에 3억 받잖아요. 근데 애들이 비 맞고 있다가 다음날 그냥 자다가 감기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일주일 쉬면은 전력 1억이 날라가요. 오. 사실 프런트에서는 조금만 아프다고 해도 요즘 내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팬분들도 왜 이러냐. 회사원들은 아파도 회사 가는데 왜 니들은 조금만 아프다고 왜 내리냐. 이제 이런 불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예방 차원이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자면 이제 그래서 동구장을 짓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 일단 팬 입장에서는요. 너무 더우면은 야구장에 가기가 싫어요. 팬 입장에서 보면 동구장 필요한 것 같고요. 한국은 ABS라고 이제 지금 이제 볼 스트라이크 판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는데 미국은 아직 안 합니다. 예전에는 그 포수를 이제 평가할 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프레이밍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마치 볼로 들어온 걸 내가 스트라이크 잡는 것 같이 딱 글러브 위치를 해가지고 이제 스트라이크를 잡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걸로 해가지고 포수들 중에 그런 걸 잘하는 선수 몸값이 비싸졌어요. 예를 들어서 롯데 유강남 선수 같이. 근데 ABS가 들어오면서 이 선수의 필요가 기술은 없어졌어요.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프레이밍이라는 게 게임의 일부고 심판 판정 오심이 있을지만 이것도 그 게임의 일부라고 아직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챌린지 정도로만 허용하고 한국은 거꾸로 야 이거 했더니 경기에 대해서 이거 심판하고 이제 볼 스트라이크 판정 뭐 별표 스트라이크 존 뭐 그런 분들 있었잖아요 옛날에. 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구장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어쨌든 팬의 입장으로서는 만들어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는 좀 더 과학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구라고 표현을 하죠. 이 공의 모양이 뭐 과학적으로 계속 변화해 왔을 거잖아요. 공의 모양은 아니고요. 반발 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옛날에 저희가 탱탱볼이라고 불렀거든요. 홈런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온다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검사하고 좀 더 타이트하게 규정을 적용하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반발 계수가 제일 쉽게 말하면 이쪽 볼때기를 주먹으로 때리면 이빨이 몇 개 튀어나오냐. 이제 너무 홈런이 나오고 너무 득점이 많다 보니까 경기가 안 끝나요. 네네네. 다들 집에 가야 되고 내일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하루에 막 20점씩 나오면 피곤하단 말이에요. 이걸 조금 조절을 해서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MLB나 일본 야구 수준으로 우리를 좀 낮추자. 그러니까 명분은 많았죠. 양키즈 선수들이 사용을 했더니 홈런이 엄청 많아졌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뭐 떠들썩해서 한국에서도 그 어레베트 사용 허가니 안 하니 말이 많았는데 야구 방망이를 보면 이렇게 끝으로 손잡이에서는 좁고 끝으로 갈수록 넓어지잖아요. 그 배트 끝이 가장 넓은데 사실 거의 넓을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에 맞아봤자 어떻게 좋은 타구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스윗 스팟이라 해서 손잡이보다 약간 위쪽에 그쪽을 더 두껍게 하고 저 끝부분은 얇게 해서 하면은 무게도 비슷해지고 그리고 이제 뭐 관성 모멘트라고 그러는데 그 관성 모멘트가 이제 회전축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회전하기 이제 쉬워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스위치 히타라고 해서 이제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가면서 왼쪽에 쓸 때랑 오른쪽에 쓸 때랑 배트를 다른 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홈런 왕이 된 그 시애틀 메리너스의 칼라할리라고 이제 오른쪽일 때는 그냥 일반 배트 쓰고 왼쪽일 때는 뭐 어레 배트를 쓴다나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구가 굉장히 섬세한 그 어떻게 스포츠 같아요. 개콘 야구팀이라는 곳에서 야구를 나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무 배트가 있고 그 알루미늄 배트 있을 때 거기서도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쓰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 KBO에서 못하니까 지금 동호인 야구에서 어레 배트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동호인 야구. 예, 동호인 야구를 상대로 해서 배트를 많이 팔고 있다고. 그러니까 동호인 야구는 그렇게까지 섬세한 경기력 수준은 아닌데. 제가 서울대 야구부 지도 교수인데 저희 서울대 야구부에도 네. 한번 도입을 해봐야겠네요. 바이오 메케닉 때문에 선수들 평가하고 훈련시키는 블루이 로페스 뭐 이런 거 막 하다가 통계를 조작을 해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이 오는 시점이 와요. 데려왔는데 통계적으로 되게 좋아요. 이상하게 주자만 나가 있으면 계속 삼진을 당합니다. 구속 혁명이 일어나서 팔꿈치 인대가 많이 다치거든요. 수술 안 한 선수가 없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야 되는데. 팍팍!